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고거래 분쟁, 임대차 문제, 임금 체불 같은 일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을 잘 모르는 분도 AI를 활용해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사건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입문 자료의 5장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환경 설정과 프롬프트 구조, 최신 AI 도구 선택, 활용 주의사항, 변호사 선임 전 똑똑한 의뢰인 대기, 그리고 추가 사례와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 사건을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들고 갈 자료 패키지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법률 AI 환경 설정과 프롬프트 구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용으로 AI를 쓰기 전에 5가지를 준비하셔야 해요. 프롬프트 관리 도구, 검증용 사이트, 증거 자료 준비, PDF OCR 처리, 그리고 AI 허브 확인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장이나 노션 같은 프롬프트 관리 도구를 준비하세요. 법률용 프롬프트는 길어서 한번 잘 만들면 평생 복사해서 쓰거든요. 자주 쓰는 마스터 프롬프트를 한 곳에 모아두면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두 번째, 검증용 사이트를 함께 열어두세요. 네이버는 변호사 블로그에 비슷한 사례가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1차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케이스노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예요. AI가 인용한 법조문과 판례는 반드시 이 공공 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 자료를 파일로 준비하세요. 계약서,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취록, 증거가 될 만한 사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챙기시면 됩니다. PDF나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정리해 주세요. 네 번째, PDF는 OCR 처리를 해두세요. OCR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인데 RPDF나 어도비 PDF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두면 AI가 파일을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번째, AI 허브에서 본인 사건 분야의 데이터셋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AI 허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부 공공데이터 인프라인데 한국어 법률 데이터셋이 다수 공개되어 있어요. 본인 사건과 유사한 분쟁 유형의 표준 문서 양식을 확보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회원 가입은 필요하지만 무료예요. 법률용 프롬프트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먼저 원하는 작업을 담은 프롬프트를 준비하고 거기에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증거 목록을 첨부합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넣는 게 기본 흐름이에요. 법률 프롬프트의 핵심 구조는 4블록입니다. 작업 정의, 변호사의 역량, 작업 내용, 작업 형식. 작업 정의는 무슨 작업을 왜 하는지, 변호사의 역량은 전문가가 강조하는 포인트, 작업 내용은 실제로 할 일, 작업 형식은 분량과 목차와 문체입니다. 이 4블록이 기본이에요. 4블록에 더해서 3가지 입력값을 함께 넣어주면 결과 품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사실관계, 관계 법령 및 판례, 증거 목록입니다. 이 3가지를 프롬프트와 함께 넣는 게 법률 AI 활용의 핵심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값 사실관계입니다. 육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핵심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만 적는 거예요. 화가 나다, 억울하다 같은 감정 표현은 다 빼고 객관적 사실만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입력값 관계 법령 및 판례입니다. 민법, 형법, 임대차 보호법 같은 사건 분야의 핵심 조문을 넣어줍니다. 단한 법령은 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까지 확인하고 판례는 케이스노트에서 사건 번호로 검증해야 해요. 관계 법령과 판례는 반드시 더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력값 증거 목록입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에요. 계약서, 입금증, 문자, 사진, 영상, 녹취록 같은 것들이죠.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한 줄 메모와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리스트로 안 만들고 파일 형태로 준비해도 충분해요. 프롬프트를 쓸 때는 기호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중괄호는 내가 추가로 넣는 정보를 표시할 때, 대괄호는 프롬프트의 단락 구조를 나타낼 때, 줄표는 단락을 건너뛸 때 씁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원칙이 6가지 있어요. 먼저 셋을 보면 전문가가 실제로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프롬프트에 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대화창에서 꼬리 질문으로 끝내지 마세요. 만능 프롬프트를 한 번에 던지는 게 낫습니다. 법률 AI는 과잉 프롬프트가 기본이에요. 나머지 원칙 셋입니다. 퓨샷 같은 기법을 다 적용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의 역량을 넣는 게 가장 강력한 키 프롬프트가 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여러 AI를 단계별로 분담시키고 작업별로 플로우를 먼저 설계하세요. 작업은 항상 플로우로 생각하세요. 내용 증명을 쓴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실관계로 관계 법령과 판례를 찾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물을 내용 증명 프롬프트에 넣는 겁니다. 4단계 플로우예요. 이제 실전 사례로 적용해 봅니다. 김민수 씨가 강남의 상가를 빌려 카페를 하는데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됐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누수를 수리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대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4블록 워크플로우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의 계약 체결 부분입니다. 2024년 5월 1일 김민수가 박영희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이에요. 핵심은 계약서 제5조 3항인데 임대인이 천장 누수를 5월 15일까지 수리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수 발생과 소통 기록입니다. 2024년 6월 15일 첫 누수가 발생하고 6월 28일 누수가 악화돼 포스기가 침수됐어요. 7월 12일 김민수가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 알아서 수리하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가장 핵심은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예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건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관계법령 둘이 더 있어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627조는 수리를 미루면 차임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조항이에요. 증거 목록입니다. 먼저 계약 관련 증거예요. 계약서 원본과 핵심인 제5조 3항, 그리고 보증금 입금증과 월세 입금증. 이런 문서 증거가 계약 관계와 이행 사실을 입증합니다. 누수 발생 증거입니다. 첫 누수 사진, 악화된 누수 영상, 그리고 천장 석고보드가 변색되고 부풀어 오른 사진. 촬영 시각이 기록된 사진과 영상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까지 더하면 완성됩니다. 이제 내용 증명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역량 부분에는 6가지가 들어가요. 승소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구성, 명확하고 간결한 의사표현, 감정 배제, 향후 법적 조치 예고, 근거자료 제시, 불필요한 내용 배제. 이 부분이 결과 품질을 좌우하는 키 프롬프트입니다. 마스터 프롬프트의 작성 목차와 형식 부분입니다. 목차는 인사, 발송 주체, 사실관계, 구하는 바와 법적 근거, 소결 5단계로 구성하고 형식은 A4 5장 내외에 부드럽되 단호한 문체로 지정합니다. 이 프롬프트에 3블록을 넣으면 검토 준비가 된 내용 증명 초안이 한 번에 나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프롬프트와 AI 도구 선택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릴게요.
법률 AI에 쓰는 도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클로드,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2026년 5월 기준 최신 모델은 클로드 오퍼스 4.7, GPT-5, 제미나이 2.5 프로,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입니다. 한 도구에 다 맡기지 말고 단계별로 분담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1단계는 GPT-5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GPT-5는 한글 문서 작성하듯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강해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글로 쭉 풀어서 사실관계 정리 마스터 프롬프트와 함께 던지면 감정 표현은 다 빠지고 시간 순으로 객관 사실만 정리됩니다. 사실관계 정리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첫 부분은 감정어 제거예요. 화가 나다 같은 분노 표현, 한 것 같다 같은 주관적 평가, 너무하다 같은 과장된 표현을 모두 중립적 사실 표현으로 바꿉니다. 다음은 사실관계 구조화 부분입니다. 시간순 사건 재구성, 핵심 당사자 식별, 객관적 사건 경위 정리를 지시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요소를 빠짐없이 채우도록 합니다. 마스터 프롬프트의 마지막은 법적 쟁점 분석입니다. 주요 법률적 쟁점을 식별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예상 주장까지 정리하도록 지시해요. 이혼 재산 분할, 상속 분쟁, 사기죄 같은 사건 유형별 예상 쟁점 예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는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로 관계 법령과 판례를 검색하는 겁니다. 퍼플렉시티는 실시간으로 웹을 검색하고 답변에 출처를 같이 띄워주는 게 강점이에요. 다만 주의하세요. 진짜 있는 판례를 찾아주긴 하는데 번호나 선고일을 다르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더블 체크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제미나이 2.5%로 증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제미나이는 200만 토큰 컨텍스트가 강점이라 계약서 수십 장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어요. 정리한 사실관계를 넣고 필요한 증거를 알려달라고 하면 분류해줍니다. 4단계는 클로드 오퍼스 4.7로 최종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클로드는 글의 자연스러움과 미묘한 추론이 우수해서 내용 증명이나 진정서 초안 작성에 자주 쓰입니다. 2026년 5월에는 클로드4 리걸이라는 법률 전용 패키지도 출시되었어요. 정리하면 1단계 사실관계 정리는 GPT-5, 2단계 법령 판례 검색은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 3단계 증거 분류는 제미나이 2.5%, 4단계 최종 문서 작성은 클로드 오퍼스 4.7입니다. 모든 결과는 한국공공인프라에서 검증을 거칩니다. 이제 한국공공인프라입니다. AI 결과물을 검증할 때 핵심이 되는 곳이 세 군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케이스노트, 그리고 AI 허브.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모든 법령의 원문과 시행일, 개정 이력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AI가 인용한 법조문은 반드시 여기서 직접 검색해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행일이 본인 사건 시점과 맞는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노트입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로 사건 번호와 선고일, 판시 사항을 모두 검색할 수 있어요.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는 사건 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케이스 노트에서 검색만 해도 즉시 잡힙니다. 세 번째, AI 허브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부 공공 데이터 인프라인데 정부가 직접 구축한 한국어 법률 데이터셋이 다수 공개되어 있어요. 본인 사건 유형의 표준 문서 양식과 분류 체계를 정부 인증 데이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필요하지만 무료예요. 두 곳을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는 판례 검색의 공식 출처로 중요 판례를 한 번 더 검증할 때 씁니다. 법제처는 입법 예고를 확인하는 곳인데 본인 사건이 법령 개정 시점에 걸려 있을 때 개정 전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법률 AI 활용 주의사항입니다. AI는 강력한 보조 도구이지만 한계가 분명해요. 6가지 주의사항을 짚어드릴게요. 먼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신문 통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1,000만 원 이상 분쟁, 소장 송달, 가압류 통지.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세요. 그리고 승소 확률 같은 법적 판단 질문에는 AI를 믿으면 안 됩니다. 홍의로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AI는 변호사 선임 전 자료를 정리하는 준비 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잘 정리된 자료는 변호사와의 협업 품질을 높여줘요. 네 번째, 환각 현상을 의심하세요. 한국 판례, 최근 개정 법령, 한국 특수제도는 환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는 반드시 익명화하고 입력하세요. 이름은 ACBC로, 주민번호와 연락처는 가리고 넣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소멸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사건 발생 즉시 시효를 확인하고 마감 전에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AI 작업은 시효를 늘려주지 않아요. 네 번째, 변호사 선임 전 똑똑한 의뢰인 되기입니다. 가상 사례로 자료 정리 워크플로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상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무선 이어폰을 15만 원에 샀는데 판매자가 허위 송장만 보내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당근마켓 계정도 사라졌고요. 이런 감정 섞인 상담 요청을 그대로 사실관계 정리 마스터 프롬프트에 넣어보겠습니다. GPT-5에 넣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시간순 사건 재구성으로 게시글 발견부터 송금, 허위 송장 수령, 배송 완료 표시, 연락 두절, 경찰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되어 감정 섞인 호소문이 깔끔한 시간순 사건으로 바뀝니다. 핵심 당사자도 식별됩니다. 피해자인 의뢰인, 판매자 김호호, 그리고 택배사 CJ 대한통운 3명이에요.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 요소로 객관적 사건 경위가 정리됩니다. 법적 쟁점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첫 쟁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여부예요.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유발, 재산상 이익 편취, 피해자 손해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례는 허위 송장 제공으로 4 요건이 다 충족됩니다. 법적 쟁점이 셋 더 나옵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기범의 연계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타인 명의 계좌를 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까지요. 입증 수단으로는 카카오뱅크 입금 내역, 송장 문자, 택배사 응대 기록, 경찰 신고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향후 조치 가이드도 정리됩니다. 경찰 신고서에 주요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내용 증명 발송 후 민사 청구를 검토하라는 시기예요. 다만 이 답변이 모든 상황에서 옳은 건 아니니 참고 차원으로 보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프롬프트를 소개할게요. 리서치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사실관계를 넣으면 법률 리서치 전략과 함께 네이버, 구글, 퍼플렉시티 각각에 맞는 검색식을 짜줍니다. 리서치 단계는 법적 쟁점 도출, 포괄적 자료 수집, 입증 책임 고려 3단계로 구성되어 이 프롬프트가 짜주는 네이버 검색식을 보면 큰 따옴표는 정확한 문구 검색, 플러스는 반드시 포함, 마이너스는 제외, 세로줄은 5어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플러스 대법원이라고 치면 대법원 판례만 필터링되는 식이에요. 검색식은 키워드 3개를 넘지 않게 짜는 게 좋습니다. 구글은 사이트 콜론으로 특정 사이트만, 파일 타입 콜론으로 파일 형식만 검색할 수 있어요. 퍼플렉시티는 포커스 모드와 자연어 명령을 활용합니다. 검색식의 핵심 원칙은 공식 기관 자료를 우선하고 시간 제한 연산자로 최신 개정안을 추적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변호사 만나기 전 단계는 4단계입니다. 1단계 GPT-5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분석, 2단계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로 관계 법령과 판례 검색, 3단계 제미나이 2.5%로 증거 분류, 4단계 클로드 오퍼스 4.7로 최종 문서 작성. 모든 결과는 한국 공공인프라에서 검증합니다. 이 4단계를 거치면 변호사 사무실에 들고 갈 자료 패키지가 완성됩니다. 사실관계 정리표, 법적 쟁점 분석표,
관계 법령과 판례 정리표, 증거 분류표, 그리고 AI가 작성한 초안. 이걸 들고 가면 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에 시간을 쓰지 않고 곧바로 전략 수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5번째, 추가 사례와 마스터 프롬프트 모음입니다.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사례 2가지와 마스터 프롬프트를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사례는 임금 체불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가 B사와 800만 원 용역 계약을 했어요. 1차 대금, 2차 대금은 정상 수령했는데 최종 납품 후 14일이 지나도 3차 대금 300만 원이 미지급됐어요. 담당자는 다음 주 입금을 약속해놓고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임금 체불의 관계 법령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연 6%, 그리고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 손해금이 부과됩니다. 비자인 용역 계약은 상행위라 상법이 적용돼요. 임금 체불 내용 증명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채권 발생과 이행 의무 명확화, 지연 손해금 계산 근거 제시, 향후 법적 조치 구체화, 결과물 인도 사실 입증, 합리적 응답 기한 제시, 임금 체불에 특화된 5가지 역량이 담겨 있어요. 이걸로 지연 손해금 계산까지 포함한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부당 해고입니다. 1년 계약직 C씨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일했어요. 채용 때 사장이 1년 잘하면 정규직 전환해준다고 했고 정기평가도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회사 사정을 이유로 구두로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어요. 같은 시기 동기는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고요. 부당해고의 관계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제한,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구두해고는 절차적 위법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정규직 전환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되면 일당적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 입증, 갱신 거절의 부당성 입증, 절차적 위법성 검토, 구체적 구제 요청 명시, 공정한 어조 유지. 이 5가지 역량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구제 신청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합의서 작성 마스터 프롬프트도 있어요. 합의 범위 명확화, 합의금 지급 조건 구체화, 부재소 합의 같은 후속 분쟁 방지 조항, 비밀 유지 조항, 효력 발생 조건,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양식입니다. 경찰 신고용 진술서 작성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시간순 사건 재구성, 핵심 구성 요건 사실 명시, 증거 인용, 피해 내용 구체화, 수사 협조 의사 표명. 이 5가지로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은 변호사 상담 준비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한 페이지 요약, 시간순 사실관계 표, 법적 쟁점 분석, 본인이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예산 범위,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 이 프롬프트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고 가서 1시간 안에 상담을 끝낼 수 있는 압축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변호사와의 협업을 직접 돕는 도구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률 AI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준비 도구입니다. 잘 정리된 자료를 들고 가면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을 쓰지 않고 곧바로 전략 수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오늘부터 본인의 작은 분쟁 하나를 골라서 4단계 워크플로우를 직접 한번 돌려보세요. 그게 똑똑한 의뢰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법률 정보 사이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케이스노트, AI 허브, 법제처,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이 사이트들을 즐겨찾기에 추가해두면 AI 결과물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